오늘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상대방이 실수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처법을 알아놓는다면 당황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변 상황 파악하기. 도로에서든 주차장에서든 사고가 났다면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세요. 주변 상황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차에서 내려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만약에 다친 사람이 응급한 경우라면 000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요청하세요. 만약에 사건이 아주 경미하다면 응급서비스에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호주는 앰뷸런스 출동비가 아주 비싸답니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900에서 $120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기본 출동비의 거리마다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급차에 관한 사항에 관해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 오른쪽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사고 수습하기. 사고 현장이 안전하다고 파악되면 이제 사고가 난 상대방과 이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 사고가 내 잘못이던 상대방 잘못이던 책임 여부는 서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법에는 사고가 나면 서로가 이름과 주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면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역시 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폴리스를 요청하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냥 가버린다면 차 번호판과 사진을 찍고 주변에 증인을 확보하세요. 여기서 질문.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경우에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럼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 운전자가 술 또는 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둘째, 사람이 다쳤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었을 때. 셋째, 차나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3,000불 이상의 손해가 났다고 판단될 때. 넷째, 상대방이 멈추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신상 정보를 주지 않고 거부를 할 때. 이 네 가지 경우는 꼭 경찰을 부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기록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번호, 차량 제조사와 모델, 상대방 보험회사 이름, 사고 날짜, 시간, 위치, 도로 상태, 그리고 동영상, 사진 촬영입니다. 설명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에 사고 리포트하기.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집에 돌아와 경찰에 교통사고 리포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호주에서는 사고가 난 후 28일 이내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하면 리포트 넘버를 받을 수 있고 이 넘버는 보험 클레임을 할 때 필요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나와 상대방 둘 다 컴프리헨시브 카 인슈런스를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내 차를 박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대방과 실로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한 경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나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 보험회사에서 내 이메일로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정비소의 연락처와 보험 클레임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 번호를 말하고 견적을 받아볼 시간과 날짜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받고 나면 그 정비소에서 보험회사에 견적서를 보내고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보험 처리 허가를 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품이 필요하다면 미리 주문을 하고 수리가 가능한 날짜를 예약해서 수리를 맡기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 수리 기간이 하루 이상이 걸릴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렌트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작은 소형차와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합니다. 렌트카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가능하면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보험 클레임 번호를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본인이 사고를 내서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그 현장을 벗어나고 며칠 지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만약에 본인이 실수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내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보험 가입을 할 때 설정한 액세스피를 지불을 하고 클레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 차도 수리가 필요하다면 역시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수리를 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려서 렌트카를 이용해야 한다면 렌트카 이용은 대부분 보험의 옵션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보험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사고가 심하게 나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만약에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나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옵션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수리를 할지 아니면 폐차를 하고 보험 가입할 때 설정한 차량의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지 보험회사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실수인지 내 실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서로의 차량을 각자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증인이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은 사고 당일은 아프지 않다가 1에서 2일 지나고 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고 다쳤거나 아프다면 심각한 경우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시고 경미한 경우이면 GP를 방문해서 꼭 교통사고가 났다고 안내데스크와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의사가 진료를 한 다음 치료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진통제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상태에 따라 서티피케이트 오브 휘트니스를 작성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전문의사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지불될까요? 보험 설명 영상에서와 같이 교통사고 인한 병원비, 재활비,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할 경우 수입에 대해서도 CTP 의무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호주의 CTP 담당 기관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년 자동차 등록비를 내는 고지서 뒷면을 확인하시면 보험 청구가 가능한 기관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다면 CTP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신상정보, 사고 원인자 차량 번호와 대략의 사고를 설명하면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줍니다. CTP에 클레임을 할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차량 번호와 경찰에 신고한 사고 리포트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클레임을 걸 때에는 의사에게 받은 서티피케이트 오브 휘트니스와 최근에 발행한 페이슬립을 미리 준비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에서 허가가 나면 교통사고 후에서 클레임 걸기 전에 발생한 비용도 100페이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클레임을 거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주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3자 의무보험. 이 보험은 영어로 CTP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록비를 내셔야 하는데 이 자동차 등록비 안에 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등록비를 지불하고 운전을 하신다면 누구나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게 되는 거죠. CTP는 어떤 보장을 해주나요? 이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 또는 재활비와 만약에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보상해줍니다. 다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라 지나가던 보행자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도 보상해주나요? 아니요. 파손된 자동차나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자동차를 등록된 이후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에는 개인용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안전하지 못하거나 부서진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경우 음주나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할 때도 역시 보장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손해보상보험. 이 보험은 개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해,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 폐차비, 다른 재산적 손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많은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답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종합보험과 3자 보상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뭔가요? 호주에서는 이 보험을 컴프리헨시브 카 인슈런스라고 부릅니다. 이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와 상대방 차 모두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처리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럼 3자 보상보험은 뭔가요? 호주에서는 이 보험을 서드파티 카 인슈런스라고 부릅니다. 이 보험은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만 보상이 되고 내 차는 보상이 전혀 안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낸 보험비로 100% 보상을 해주나요? 호주 자동차 보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엑세스피라는 것을 꼭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 가입할 때 설정에 따라 다른데요.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비가 저렴해지고 낮을수록 보험비가 비싸집니다. 만약에 수리비 견적이 500불이고 엑세스피가 800불이라면 보험을 청구하는 것보다 500불을 내고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자동차 수리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 수리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상대방과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한 분들은 비용은 비싸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셔서 운전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호주의 자동차 보험 두 가지에 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을 하시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치료, 병원 재활, 경제적 지원은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 수리비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 등록비를 꼭 내시고 최소 3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매년 자동차 보험비 청구서를 보면 내가 운전하는 중고차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데 보험비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1년 보험비가 몇백 불에서 많게는 몇천 불까지 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정말 아까운 자동차 보험비, 그러나 가입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새로 나온 보험 청구서 그냥 다 내고 계셨다고요? 저런, 오늘은 내 차 보험비 절약 꿀팁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제로 해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성공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것 참고하세요. 첫 번째, 코비드19로 인해서 인컴이 줄었는데 더 많이 나온 보험비 때문에 걱정이라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료 조율이 되는지 문의를 해보면 상담원이 보험료를 조금 할인해 줍니다. 이 방법은 보험회사 사정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니 시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코비드19가 아니더라도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작년보다 보험비가 많이 나왔는데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나고 문의를 해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 전화통화로 보험료 할인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보험 청구서가 날아왔다면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비를 그냥 지불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다른 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구매하세요. 인터넷으로 본인의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해서 최근에 받은 보험 청구서보다 더 저렴한 보험 상품으로 옮겨보세요. 세 번째, 필요 없는 옵션을 빼세요.
설명드릴 방법은 본인 차와 상대방 차 모두 보상되는 컴프리헨시브 인슈런스 기준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 경력이 오래되어서 또는 이때까지 사고를 난 적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라면 필요없는 옵션을 제거를 하시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번째, 사고가 나서 보험을 클레임할 때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엑세스피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엑세스피 금액을 높게 설정을 하면 역시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사고 운전자이거나 차량 운행을 적게 하는 분이라면 이 엑세스피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원하는 보험료 가격으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차량 가격을 변경해보세요. 보통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량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가격을 수동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해보면 일불 차이로 자동차 보험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보험비가 원하는 금액으로 내려갈 때까지 차량 보상 가격을 조정해보세요. 여섯 번째, 온라인 할인을 이용하세요. 만약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싫다면 온라인 할인을 이용하세요.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여러분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넣고 견적을 내면 온라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할인 받는 금액만큼 새로 날아온 청구서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요. 받은 갱신 청구서를 그대로 납입하시면 작년보다 더 올라간 비싼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갱신 청구서를 꼭 내야 할 의무는 없으세요.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서로 보험비를 내시면 보험 폴리시 넘버가 새로 발급이 되고 할인받은 금액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장기간 고객 할인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한 보험회사에 오래 있는 것보다 매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매년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 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청구서가 집으로 오면 금액대로 내지 마시고 앞에서 소개의 방법을 시도해보시면 최소 몇십 불에서 몇백 불까지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호주 네이버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지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